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병과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병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병이란 인생의 구성 요소인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상이 생겨서 괴로움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각 기능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분석입니다.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 둘째, 판단입니다.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 셋째, 탐색입니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탐색하는 것. 넷째, 결정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다섯째, 표현입니다.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 이 5가지가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인생의 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들은 모두 경험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경험이란 내가 직접 겪은 경험, 그리고 간접적으로 들은 경험까지 포함합니다. 문제는 이 경험이 잘못 작동할 때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수책을 보면서 나는 하버드 대학에 간다 라고 말하는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 기능의 이상입니다. 현실을 분석하지 않고 경험을 잘못 연결해 버린 것이지요. 또 공부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잘 나온 경험이 있는 학생은 공부 안 해도 성적은 잘 나와 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판단 기능의 이상입니다.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아직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업가 역시 과거의 경험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탐색과 결정, 표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막혀 있으면 새로운 조건을 찾지도 못하고 결정을 내려도 확신하지 못하고 표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결국 이상을 일으킨 경험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 2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진단, 이상을 일으킨 경험을 찾는 단계. 둘째, 치유, 그 경험을 바꾸는 단계. 셋째, 교정, 그 경험으로 굳어진 습관을 알아차리는 단계. 넷째, 유지, 그 습관을 없애고 계속 건강하게 사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단계,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병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CT, MRI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병은 환자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의사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말만 듣고 진단해야 하는데 그 말만으로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인생 내시경입니다. 인생 내시경은 환자의 생각을 직접 들여다보는 장치입니다. 원리는 불교의 사마타, 멈춤 명상에 있습니다. 해심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기관이 외부의 대상을 감각하면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의 생각이 투영되면 마음은 사라지고 생각만 남는다. 즉, 생각은 자극에서 생기는데 자극에는 외부 자극과 내부 자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기억, 즉 내부 자극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을 멈추고 내부 자극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타 멈춤 명상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합장하고 움직이지 않고 서서 나무아미타불을 1시간 동안 외웁니다. 왜 서서 하느냐? 좌선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통이 자극이 되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서 하면 의외로 덜 힘들고 외부 자극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딸은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떠올리며 1시간을 멈춤 명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엉뚱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의미 있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명상이 끝난 후 떠오른 생각을 정리하면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이미지입니다. 실제 경험은 아니지만 사진이나 영상처럼 떠오르는 것. 둘째, 사건, 실제로 있었던 일. 셋째, 사색, 추상적인 생각들입니다. 이 중에서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입니다. 어느 어머니는 명상 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핸드폰, 맑은 하늘, 머그잔, 딸의 책상. 이것을 하나하나 물어보니 결국 딸이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주변 눈치를 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주변을 신경 쓰는가? 하고 다시 질문을 던져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뿌리가 어머니 자궁 속 경험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어머니는 큰아들이 이유 없이 밉다고 했습니다. 인생 내시경을 하다가 끝내 나온 이미지는 바닷속 태아였습니다. 해석해보니 태중에서 살려면 하고 싶지 않아도 자아한다는 학습을 했던 겁니다.
그 억 누르는 성향을 큰아들하지 않으니 미움이 생긴 것이지요. 또 어떤 남성은 잘생기고 좋은 직장도 있지만 여자를 만나면 금방 헤어졌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자궁 속에서 낙태의 위협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학습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 결과 대화할 때 자기 말만 하고 상대를 듣지 못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내시경은 외부 자극을 멈추고 내부 자극을 끌어올려 기능을 왜곡시킨 경험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